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청의 발전과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나라도 참 다양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일단 청나라 하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변발일 거예요. 변발은 이렇게 앞에 머리를 다 자르고 뒷머리만 남기는 건데요. 네, 청나라의 어떤 고유한 풍습이었고요. 그리고 청나라 하면 서태후라는 중국에 또 중국 지배했던 여성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있었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모습인데 3살 때 즉위를 했는데 중국의 마지막 황제, 아직 황제였지만 나중에 정원사로서 일을 했던 그런 스토리까지 있는 나라가 바로 청나라입니다. 네, 청나라의 건국과 발전을 살펴보면 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였어요. 근데 이 청나라는 여진족인데 그 금나라를 세웠죠. 여진족이 전에. 그래서 송나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여진족이 금나라 세웠고 이 금나라가 송나라 수도를 빼앗았었다라고 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가서 남성이 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워요. 네, 후금. 근데 이때 여진족이 만주에서 일어났다라고 해서 만주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후금은 군사력이 좀 강했는데 후금의 군대를 팔기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팔기군. 네, 팔기군은 왜 이렇게 팔기군이냐면 8개로 나뉜 부대가 각각의 깃발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대 팔기군이라는 이름이 불렸습니다. 몽골이 천호제를 통해서 군대를 강화했다면 후금은 이런 팔기군 체제를 통해서 군대를 강화했죠. 그리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을 하고 명이 멸명한 후에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그 청나라는 소수의 여진족이 중국의 한족을 지배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냐 하면 강경책과 해일책을 적절히 사용을 했습니다. 네, 비록 정복 왕조이긴 하지만 한족의 문화를 존중했고 한족을 관리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서적들을 총망라한 사고 전설을 10년에 걸쳐 제작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거는 회유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강경책은 뭐가 있었냐면 만주족의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변발 있죠? 네, 변발. 변발이 만주족의 전통인데요. 앞머리와 옆머리를 깎고 뒷머리만 남기는 거죠. 네, 그리고 만주족이나 청을 비판하는 책은 모조리 압수하고 출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수의 한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나라에서는 4대부터 6대 황제인 강희제, 웅정제, 건룡제 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게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후반인데 이때가 청나라가 가장 전성기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화원, 이화원이고요. 이거는 뭐 여름 별장이었대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자금성이죠. 자금성에 이렇게 많은 관료들이 이렇게 있고 황제가 여기서 업무를 보았다고 하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했죠. 만주족을 통합해서 후금을 세웁니다. 그 뒤에 황제는 몽골을 공격하고 황제를 즉위하고 나라를 청나라로 바꾸고 조선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뭐 병자호란 같은 게 발생했죠. 그리고 청은 명의 멸망을 틈타서 아까 그 농민 반란으로 멸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명의 영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만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유지하면서 지배자의 특권을 보존하였는데 얘네 소수였잖아요. 이 소수의 만주족은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하였습니다. 네, 먼저 고위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같은 수로 등용을 했대요. 이거는 회유책이 되겠죠. 네, 회유책. 한족을 회유하기 위한 회유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주족의 풍습인 변발과 그들의 의복을 강요했다. 이거는 좀 강경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강경책. 어떤 강압적인 정책이에요. 무조건 따라라 이거죠. 그리고 청왕조를 비방하면 가혹하게 처형했다. 이것도 강경책입니다.
네, 근데 사고 전설을 편찬해서 한족의 인을 동원함과 모든 도서를 검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고 전설을 편찬한 거는 그 전에 내려오는 중국의 고대 중국부터 전에 내려오는 서적을 총망라한 거거든요. 네, 이것도 일종의 회유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청나라의 전성기는 강희제, 웅정제, 건룡제에 이르는 기간인데요. 이게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강희제는 타유안을 정복했고요. 웅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해서 강력한 황제 독재를 실시했고, 건룡제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중국과 거의 국경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명청 교체기와 동아시아 외교의 관계를 보면은 청과 조선은 여전히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청나라는 만주족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은 그 만주족은 오랑캐이기 때문에 즉 정통적인 한족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조선이 스스로 중화를 자초했어요. 우리가 이제 중심이다라는 라는 그런 사상이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청을 오랑캐로 여겼기 때문에 조공 책봉 관계는 맺었지만 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에 청과 일본은 교역 관계를 하고 일본도 독자적인 또 화의 사상이 발달했습니다. 청과 러시아는 평등한 입장에서 조약, 국경이 어디까지다라고 정하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걸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체결했고 그다음에 청나라의 대외 정책은 이 해금 정책이었어요. 여전히 해상의 무역을 금지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이렇게 해금 정책을 펼쳤던 게 원래는 개항을 했었는데 개항을 하다 보니까 해외 그 교류가 활발해진 거예요. 특히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선교 활동을 했던 예수회에서는 중국의 예법을 존중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예수만 섬겨라라고 이제 강요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청 정부가 모두 쫓아내버리고 광저우를 제외한 항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외국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사람도 정부의 특허를 받은 상인인 공행에게만 허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해금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이 명청 교체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조선을 먼저 명을 점령하기 전에 조선을 먼저 침략해서 병자 호란이 발생했었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면 오랑캐로 간주되던 만주족이 중국을 지배하자 전통적인 화의 사상이 흔들리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스스로 중화를 자처하였습니다. 청은 조선을 두 차례 진입하여 조공 색봉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많이 도와줬다고 했죠. 이를 지키던 조선은 청의 조공은 하면서도 즉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도 오랑캐를 간주하고 조선 중화를 내세웠고요. 조공 책봉 관계 밖에 있었던 일본은 역시 그 스스로 중화를 자처하면서 독자적인 화의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만주족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유학과 유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리를 알면 천하의 중심인 중화인이다라고 해서 중화사상을 계속 유지했지만 조선은 청은 오랑캐의 나라일 뿐이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하의 중심은 여전히 일본이다라고 해서 스스로 중화를 자처한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와는 이때 평등한 입장에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국경을 확정하였고 그리고 청나라는 대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피하다가 점점 개방적인 자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트교 선교사들이 와서 중국의 어떤 풍속을 비판했다고 했죠. 그래서 교역항을 광저우로 제한을 하고 공행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여 후금을 세웠죠. 청의 소수의 만주족은 다수의 한족을 다스리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조선은 명과 의리를 지키면서 청에 조공하면서도 그들을 오랑캐라고 간주하고 조선 중화를 내세웠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청은 초기에 대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펴다가 교역학을 광조로 제한하고 공행,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런 상인한테만 무역을 허용하였다고 했죠. 공행에게만 외국 상인과 교역을 허가했습니다. 오늘은 청나라까지 해서 이제 중국을 다 공부했고요. 이제 다시 서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권의 그 왕조들이 어떻게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